혹시 요즘 이유 없이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고 괜히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 부쩍 드시지 않나요? 사실 그런 기분 말하지 않아도 우리 나이쯤엔 자주 찾아옵니다. 괜히 나만 그런가 싶지만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일 수 있어요. 계묘생, 그러니까 1963년생 토끼띠는 감정선이 깊고 예민한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토끼는 목의 기운을 타고난 띠, 2025년 7월은 개미월로 수기운과 토기운이 함께 흐르죠. 수의 토기운이 묘의 목기운과 충돌하며 마음속 중심이 흔들릴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토끼띠처럼 섬세하고 감각적인 분들은 이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속으로는 무던히도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시죠. 그래서인지 2025년 7월은 속은 시끄럽고 겉은 고요한 바로 그런 한 달이 될 전망입니다. 한 줄 평으로 요약하자면 속으로 타오르는 조용한 반전의 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본격적으로 7월 운세를 살펴보기 전에 이전 두 달의 흐름부터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5월 신사월은 을목의 형제로 볼 수 있는 신금이 강한 시기로 금극관계가 발생합니다. 이 시기 계묘생은 외부 압박과 기대 속에 자신을 지키려 애썼던 달이죠. 예민한 데인 스트레스가 컸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6월 이모월은 불의 기운이 강해져 토끼띠에게 감정 폭발이나 심리적 피로감이 따라왔던 시기입니다. 마음은 급해지고 몸은 지쳐가기 쉬웠던 6월. 그 기운이 이제 7월로 넘어가며 조금씩 내면에 여운을 남기고 있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운세라는 건 단순히 띠나 출생연도로만 완전히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성별, 양력과 음력, 생일, 태어난 시간, 그리고 이름의 한자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보다 정밀한 운세 해석이 가능하죠. 오늘 드리는 운세는 출생연도와 띠를 중심으로 흐름을 살펴보는 기본적인 참고용 분석입니다. 개인의 사주 구조에 따라 체감하는 운세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니 마음의 나침반처럼 가볍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7월 운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 자신에게 한마디 건네볼까요? 잘해왔어. 이 말 한마디가 당장의 보상은 아닐지 몰라도 헛되게 살진 않았구나, 누군가는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그런 마음을 조용히 안겨줍니다. 그러니 오늘은 누군가가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잘해왔어, 그렇게 인사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운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되어줄 수 있어요. 이제 그 따뜻한 마음을 안고 2025년 7월 여러분에게 어떤 흐름이 들어오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2025년 7월은 개미월입니다. 하늘의 기운인 개수는 물, 땅의 기운인 미토는 습한 흙입니다. 즉 물과 흙이 어우러지는 조용하지만 깊은 에너지가 천천히 퍼져나가는 달이죠. 계묘생에게 개수는 감성을 자극하는 물의 기운, 미토는 목인 토끼띠에게 성장을 방해하거나 때론 안정을 주는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드러운 흙 위에 비가 내리는 형상이라 누군가는 그 물로 숨을 돌리지만 또 누군가는 질퍽한 감정에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최근 어씨 63년생 여성 시청자분께서 평소처럼 지내는데도 가슴이 답답하고 예전엔 웃고 넘겼을 일에 괜히 울컥해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개수는 감정의 물결을, 미토는 내면의 불안을 자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묘생처럼 섬세한 분들은 이 조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올해 자체가 을목 중심의 해인데 그동안 쌓아온 감정의 찌꺼기가 이번 달엔 표면으로 서서히 떠오를 수 있습니다. 무심코 넘겼던 말 한마디, 오래된 후회, 해결되지 않은 가족 문제처럼 덮어놨던 감정의 바구니가 다시 열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운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개수는 깨달음을 주고 미토는 오래된 감정을 정화할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내 감정의 뿌리를 정리할 시간이 왔다는 우주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이럴 땐 질문을 하나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이 가장 불안한가? 이 질문만으로도
혼란스러운 마음이 조금씩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같은 계묘생 중 정년 퇴직을 앞둔 한 남성 시청자분은 불안해서 여기저기 자비를 만들고 있었는데 딱 멈춰서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생각해봤어요 라고 하셨죠. 그게 바로 개미월의 힘입니다. 움직임보다 정리가, 확장보다 되돌아봄이 더 강한 운으로 작용하는 달. 특히 감정이나 인간관계에서 이쯤에서 마무리하자는 용기와 지혜가 좋은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번 달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적당히 흘려보내는 것, 혼자만의 시간을 선물처럼 활용하는 것이 기운을 부드럽게 타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 개미월의 기운 속에서 돈의 흐름, 즉 재물운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2025년 7월 개미월의 기운은 수기운의 감성과 토기운의 현실성이 부딪히는 흐름입니다. 토끼띠 그 중에서도 개묘생은 을목으로 물과 흙 사이에서 자신을 유지해야 하는 나무죠. 나무는 물이 있으면 자랍니다. 하지만 진흙탕이 되면 뿌리가 썩어버릴 수도 있죠. 이번 달의 재물운은 딱 그 중간 기회와 부담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최근 한 시청자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아들이 독립하고 집안도 한숨 돌았는데 막상 통장을 들여다보니 마음이 왠지 허전하고 또 불안하더라고요. 이런 흐름, 명리학적으론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자녀가 떠나며 생긴 심리적 여백은 돈이라는 현실의 틀로 곧바로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개수의 기운은 그 불안을 자극합니다. 내가 쓸 돈은 남았을까? 앞으로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까? 그 같은 질문이 자꾸 마음 한켠을 차지하죠. 미토는 정리의 기운입니다. 이럴 때는 복잡한 투자보다 재정 구조의 재정비가 최우선 과제가 됩니다. 실제로 이번 달은 지출 구조의 재정리에 가장 큰 복이 깃들 수 있어요. 자동이체 점검, 불필요한 보험 정리, 중복되는 구독 서비스 해지 같은 작은 변화가 오히려 큰 돈을 남깁니다. 특히 8일과 29일은 기운이 맑고 정리운이 좋습니다. 이날은 가계부를 펼쳐 큰 틀의 예산 조정을 시도하거나 계약 해지 관련 서류를 정리하기 좋습니다. 반면 10일과 25일은 개수의 불안정한 흐름이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 갑작스런 충동 구매나 감정 소비는 반드시 자제하세요. 이런 시기엔 돈을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가, 감정의 출구로 써버리는가, 이 차이가 큽니다. 특정 띠 중 개띠와의 궁합은 이번 달 재물운에 긍정적입니다. 개띠는 토기운을 타고나 미토와 상생하며 묘목과도 비교적 조화를 이루는 띠죠. 이 말인즉 최근에 개띠 지인을 통해 금전적 조언이나 보험, 세무 관련 정보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내용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쉽다는 뜻입니다. 혹시라도 개띠 친구, 형제, 직장 동료가 있다면 이번 달엔 한 번쯤 금융이나 투자 관련 이야기를 가볍게 꺼내보세요. 뜻밖의 정보가 내 지출 방향을 단단히 잡아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의 토끼띠 재물운은 한마디로 말하면 덜 쓰고 잘 지켜야 복이 되는 달입니다. 기운을 흘려보내기보다는 모아두고 다시 정리하며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는 시간으로 삼으세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번 달은 지출 줄이고 재정 정비에 집중하면 안정 속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정리된 통장은 곧 마음의 평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감정도 중요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죠. 이번 7월 개미월, 개묘생에게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하늘의 기운인 개수는 차가운 물, 땅의 기운인 미토는 습하고 무거운 흙이죠. 이 둘이 만나는 이달은 우리 몸의 순환과 소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목 기운을 타고난 1963년생 토끼띠는 물과 흙 사이에서 늘 균형을 잡으려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은 이 기운들이 마음을 흔들기보다 몸을 조용히 압박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치 않고 숨이 얕고 가슴께가 뻐근하거나 괜히 밥맛이 없고 소화가 더디게 느껴지는 경우, 그건 단순 피로가 아니라 기운의 작용입니다.
수기운이 심장으로 몰리면 맥이 고르지 않게 느껴지고 토기운이 소화기관을 누르면 장 기능이 예민해집니다. 특히 계묘생에게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기 쉬운 달입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덥다고 찬 음료를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땐 소화기관이 기온보다 더 급격히 냉각되며 속이 더부룩해지고 설사 위험 증세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한 시청자께서 저녁에 소화제 안 먹으면 그 다음날 너무 더부룩해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건 지금 기운이 위장을 살짝 조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속을 따뜻하게 유지하셔야 해요. 식사 전 미지근한 물 한 잔, 저녁엔 고구마나 따뜻한 죽, 그리고 흰죽에 깨를 뿌려 먹는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기운의 흐름이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수는 수면과 연결되는데 밤중에 자주 깨거나 자고 나도 피곤한 건 이 물기운이 정신의 근원을 살짝 흐트러뜨리기 때문이에요. 수면 전 스마트폰 사용 줄이고 다리 위에 따뜻한 찜질팩, 잠들기 전 5분 명상도 기운을 잠재우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달 건강의 핵심은 몸이 먼저 쉬어야 마음도 평온해진다는 원리입니다. 길일인 9일, 24일 즈음에는 건강검진 예약이나 기력 회복을 위한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루틴 시작이 특히 좋습니다. 반면 12일과 26일은 몸이 쉽게 무거워지고 감정도 피로에 눌릴 수 있어 과음이나 무리한 약속은 되도록 피해주세요. 궁합운으로는 돼지띠와 양띠가 이번 달 계묘생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돼지띠는 수기운으로 개수와 상생하며 정신적 안정과 수면의 흐름을 도와줍니다. 양띠는 토기운으로 미토와 조화를 이루며 소화기 안정과 휴식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죠. 혹시 이 띠와 가까운 지인이 있다면 이번 달은 함께 밥 한 끼 하시고 마음 나누는 대화를 가볍게 시도해보세요. 기운이 말 대신 몸으로 전해지는 달이니까요. 요약하자면 이번 달 계묘생의 건강은 겉보다 속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따뜻한 밥상,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부드러운 배려가 최고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현실에서 가장 민감하게 체감되는 운, 바로 일과 직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계묘생에게 이번 7월 계미월은 일의 흐름과 삶의 구조를 다시 짜야 할 시기입니다. 하늘의 개수는 정보와 흐름의 기운, 땅의 미토는 책임과 구조의 기운입니다. 이 둘은 나무인 토끼띠에게 기회를 재배치할 시점이라는 상징적 메시지를 던집니다. 최근 시청자 중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에 은퇴 후 자연스레 합류한 계묘생분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고 속도도 안 맞더라고요. 괜히 내가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많아져요. 이 말 속엔 단순한 역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자리를 다시 묻는 정서적 출렁임이 담겨 있습니다. 계미월은 그런 흐름을 더 예민하게 드러나게 만듭니다. 왜냐면 개수는 속도의 흐름을, 미토는 구조의 틀을 요구하거든요. 즉, 물은 흐르려 하고 흙은 단단히 붙잡으려는 구조, 그 사이에서 목기운의 토끼는 갈팡질팡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이번 달의 직업운은 성과보다 자리 잡기가 핵심 과제입니다. 당장의 능률보다 지속 가능한 루틴을 만들어가는 흐름이죠. 특히 자영업이나 가족 사업에 합류하신 분들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를 다시 묻는 시기입니다. 예전처럼 빠릿하게 일이 되지 않는다고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 달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잡아야 하는 시기니까요. 길일은 6일과 23일 업무 루틴 정리나 가게 구조 개편 또는 본인의 역할 분담 조정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날은 정리가 복을 부르는 날입니다. 반면 13일과 27일은 미세한 스트레스가 쌓이며 사소한 말에 서운해지기 쉬운 날, 의견 충돌보다는 잠깐 멈추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조심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체력 과신입니다. 몸이 괜찮다고 하루 종일 움직이면 다음날 기력이 확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럴 땐 일하는 시간보다 쉬는 시간의 질에 더 집중하세요. 둘째, 역할 혼동입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자신이 모든 걸 다 해야 한다는 내면의 압박감이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달엔 분산이 효율입니다. 무리하게 나서기보다 나눠서 책임지는 구조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궁합띠 중 소띠와 닭띠는 이번 달 직업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띠는 미토와 같은 토기운으로 계묘생의 일적 부담을 안정적으로 흡수해주는 조율자 역할을 합니다. 닭띠는 금기운으로 개수의 흐름을 정리해주고 의사소통의 날을 세워 업무 효율을 높이는 힘을 줍니다. 혹시 주변에 이 두 띠가 있다면 업무 배분이나 조언을 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번 달 계묘생에게 일은 새로운 속도와 리듬을 찾는 여정입니다. 성공의 방향은 지금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시기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번 달 직업운은 속도보다 지속 가능한 방향 찾기, 건강과 역할 조율이 핵심입니다.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게 인생이죠. 특히 요즘 같은 날은 말 한마디가 마음을 흔들고 눈빛 하나에도 내면이 파문처럼 일렁입니다. 2025년 7월 개미월의 기운은 개수의 깊은 흐름과 미토의 무게감이 만나 감정의 층을 조용히 눌러앉히는 시기입니다. 계묘생에게 이 조합은 속말이 많아지는 기운입니다. 겉으론 괜찮다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복잡하게 그 말을 왜 했지? 내가 이상한가? 같은 자기 성찰의 늪에 빠질 수 있죠. 목기운인 토끼띠는 자연스럽게 타인의 말과 감정에 늘 먼저 반응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달의 수기운은 그 반응을 더 깊게 만들고 토기운은 그걸 마음속에 가두려 하죠. 즉 이번 달 대인관계는 쌓이지 않게가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최근 한 시청자께선 별일 아닌데 친구가 무심코 한 말이 며칠씩 마음에 남아요. 괜히 내 탓 같고 멀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감정의 흔들림이 아니라 개미월 기운이 내면의 반응을 자꾸 깊이 끌어들이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럴 땐 말보다 공기를 읽는 연습이 중요해요. 직접 따지거나 해명을 하기보다는 아, 그 사람도 오늘 좀 무거운가 보다. 이렇게 한 걸음 물러나서 관찰자 시점으로 관계를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길일인 11일과 28일에는 감정의 흐름이 비교적 정돈되니 그동안 오해가 생겼던 사람에게 가볍게 연락을 해보거나 중단된 관계를 부드럽게 복원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반면 15일과 30일은 내면에 눌려있던 감정이 작은 계기로 터져나올 수 있어 중요한 대화나 감정 토론은 그 전후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궁합띠로는 말띠와 뱀띠가 이번 달 계묘생의 관계운을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말띠는 화기로 개수의 차가운 흐름을 덮여주고 자연스럽게 대화의 온도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뱀띠는 사화로 미토와 조화를 이루며 감정의 정리를 도와 관계에서 중심을 잡게 해주는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 두 띠와 최근 소원해졌다면 이번 달에는 커피 한 잔 어때요? 한마디로도 관계의 온도가 훨씬 따뜻해질 수 있어요. 마무리로 조언을 드리자면 이번 달 대인관계는 깊이 따지기보다 가볍게 흘려보내는 것이 이롭습니다. 침묵과 거리도 때로는 지혜의 표현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계묘생의 이번 달 관계운은 덜 말하고 더 느끼는 것이 열쇠. 관계를 지키는 건 말이 아니라 온도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관계만큼 기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운도 없어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의무와 책임이 쌓이면 언제부턴가 따뜻한 말보다 정해진 역할만 오가는 기능적 관계가 됩니다. 2025년 7월 개미월 계묘생에게 가장 크게 작용하는 연애와 결혼의 기운은 내가 누구로 존재하는가를 다시 묻는 흐름입니다. 하늘의 개수는 속마음을 건드리는 물기운, 땅의 미토는 관계의 틀을 지탱하는 흙기운입니다. 이 두 기운이 만나면
내면에서 이렇게 질문이 피어납니다. 이 관계에서 나는 정말 편한가? 우린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을까? 최근 한 시청자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이젠 애정보단 의무로 옆에 있는 느낌이에요. 말 한마디 하기도 조심스럽고 같은 공간인데 마음은 멀어진 것 같아요. 개미월의 기운은 바로 이런 감정의 층을 표면 위로 부유하게 만듭니다. 특히 목기운인 개묘생은 상대의 말보다 말하지 않은 기류에 더 먼저 반응하죠. 그래서 작은 눈빛, 말끝의 온도, 묵은 기운까지도 혼자 해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오해를 쌓기보다 다정함을 한 줌 먼저 건네는 것, 그게 유일한 해답입니다. 기혼자는 무거운 대화보다 가벼운 스킨십, 예상치 못한 말 한마디, 예를 들면 오늘 저녁은 내가 살게, 요즘 수고 많지? 같은 잔잔한 표현이 깊은 파도를 잠재울 수 있어요. 싱글이라면 이번 달엔 새로운 만남을 찾기보다는 스스로를 따뜻하게 하는데 집중하세요. 책 한 권, 차 한 잔, 그리고 스스로를 위한 작은 시간. 그 안에서 진짜 매력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길일인 10일과 22일에는 감정이 부드럽고 상대와의 감각이 맞아드는 날입니다. 데이트, 대화, 선물 준비 같은 가벼운 시도가 큰 정서적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반면 14일과 26일은 개수의 불안정한 흐름이 감정의 균형을 흔들 수 있으니 그날만큼은 말보다 공감의 눈빛을 먼저 건네세요. 궁합띠로는 양띠와 돼지띠가 이번 달 연애 결혼운을 한층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양띠는 미토와 같은 토기운으로 관계의 틀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잔잔한 다정함을 나누기 쉬운 띠입니다. 돼지띠는 수기운으로 개수와 상생하며 말보다 감정의 결을 더 섬세하게 읽고 표현하는 에너지를 더해줍니다. 혹시 이 띠와의 관계가 있다면 이번 달엔 더 자주 만나 공감의 시간을 늘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달 연애 결혼운은 정답을 찾기보다 온도를 맞추는 달입니다.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말투 하나, 눈빛 하나에 이미 다 담겨 있으니까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개묘생의 7월 사랑운은 말보다 감정의 결을 읽는 시간, 작은 다정함이 관계를 다시 숨쉬게 할 열쇠입니다. 가까울수록 더 어려운 게 가족이죠. 바로 그 마음이 이번 7월 개미월 가족운입니다. 하늘의 개수 기운은 부드러운 정서의 흐름이고 땅의 미토는 관계를 묶는 끈 같은 힘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국내 가족 사이에 딱딱한 얼음 위에 잔잔한 물결이 흐르는 그런 에너지 구조가 형성됩니다. 1963년생 토끼띠는 감성을 먼저 느끼는 성향이라 어제의 말 한마디에도 가족 간 공기 변화에 마음이 촉촉하게 적셔지기도, 한편으로는 그 무게에 마음이 눌리기도 합니다. 최근 한 시청자께서 어머님이 거절 못하는 성격이라 자꾸 가게 일을 도와달라고 문자 보내요. 거절하면 미안하고 그러면서도 계속되면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라고 전해주셨어요. 이 말 속엔 사랑과 책임의 균형을 개미월이 건드리는 흐름이 있습니다. 수기운의 물결이 감정을 자극하고 토기운은 그 관계를 단단히 묶어두려고 합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작은 경계 설정에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손님 같아서 도울게요. 이날만큼은 제 시간을 가지도록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런 표현이 개미월의 기운 위에서 관계를 부드럽게 지킬 방법이 됩니다. 가족 간 감정의 온도 조절은 바람 한 점도 놓치지 않는 세심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길일인 7일과 21일은 가벼운 대화나 작은 선물로 화해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 있는 날입니다. 이거 드리려고 했어요. 한마디면 사소한 긴장도 말없이 녹아낼 수 있죠. 반면 14일과 28일은 관계의 무게가 조금 뭉클하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그날은 편해도 먼저 괜찮은지 묻는 걸 우선순위에 두셔야 합니다. 궁합띠로는 소띠와 돼지띠가 이번 달 가족운에 긍정적 촉매제가 됩니다.
소띠는 토기운을 닮아 무거운 대화도 무리 없이 받아주는 안정감을 주며, 돼지띠는 수기운으로 감정의 흐름을 부드럽게 다듬어줍니다. 소띠의 안정, 돼지띠의 다정함이 함께하면 가족 관계에서 속 깊은 화해가 한결 쉽게 다가올 수 있어요. 이번 달 계묘생에게 가족은 결국 사각형의 틀이자 물결의 공간입니다. 얼마큼 공간을 주고 얼마큼 다정함을 더할지 그 균형을 찾는 여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달 가족운은 작은 경계 설정이 사랑을 지키는 힘, 부드럽게라도 서로의 공기를 존중하는 관계가 가족의 온도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운이라는 건 가끔은 무심코 다가오는 예상치 못한 선물과도 같죠. 2025년 7월 개미월, 계묘생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행운의 장면은 은행 지점 행사에서 상품권을 받으신 노년 시청자. 그분의 사례가 이번 달 기운을 설명해주는 작은 키워드입니다. 하늘의 개수 기운과 땅의 미토 기운이 겹치는 이달은 숨은 기운이 작게라도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상품권처럼 작은 보상이 불쑥 손에 들어올 수 있어요. 물처럼 잔잔하지만 흙처럼 무게감 있게 행운의 결이 흐릅니다. 개수는 예기치 않은 우연의 충격을, 미토는 그 보상을 현실의 토대 위에 안정적으로 얹어줍니다. 이달의 행운필드란 작은 이벤트, 가벼운 응모 참여, 일상 속 작은 실천입니다. 소소한 관심과 참여의 감정이 심리적 리듬을 부드럽게 만들면서 기운의 흐름이 전환됩니다. 길일로는 5일과 20일이 특히 반짝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개수의 흐름이 살짝 요동치며 작은 행운이 더 잘 전달되는 시기입니다. 즉 이틀쯤에 지인 소개 이벤트, 신년 행사 신청 같은 사소한 참여도 예상 이상의 선물을 가져올 수 있어요. 반면 흉일인 13일과 27일은 미묘한 물기운이 불안의 결로 흐를 가능성이 있으니 기대감만 앞세우기보다는 참 공짜 이벤트에만 참여하거나 선물 받을 마음 기억하기, 이 정도로 느긋하게 접근하세요. 추천 행운 번호는 4569만 1019입니다. 금과 토와 수의 균형을 오행적으로 맞춘 구성입니다. 49는 금기운을 보강해 이성과 기획력을, 510은 토기운을 더해 신중함과 안정감을, 619는 수기운을 더해 직관과 흐름의 감각을 함께 살려줍니다. 이번 달 행운을 끌어오기 위한 팁은 작게라도 참여하고 작게라도 받을 마음으로 열기, 그 자체가 기운을 끌어당깁니다. 궁합띠로는 용띠와 개띠가 이번 달 행운운에 도움을 줍니다. 용띠는 수기운과도 궁합이 좋아서 우연한 흐름을 직관적으로 포착하는 힘을 줍니다. 개띠는 토기운과 상생관계라 작은 행운을 현실화시키는 실질적 도움을 줍니다. 용띠 친구랑 이거 한번 같이 해볼까? 하고 작게 제안하시면 직관적 아이디어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에너지가 모이기 쉬워요. 개띠와는 당첨 확인 후 실제로 교환이 가능한 서류나 교환처 정리 같은 실무 도움을 나눠보세요. 이런 흐름을 기대만 하지 않고 행동과 연결하는 태도로 이끌어가시면 작은 상품권만이 아니라 내 안의 소소한 기쁨도 자리 잡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계묘생의 7월 행운운은 작은 참여가 기회가 되는 달. 맘 열고 몸 움직이면 예상치 못한 선물이 다가옵니다. 개미월 7월의 흐름을 한눈에 다시 정리해 볼게요. 개수의 온화한 흐름과 미토의 무게 있는 안정성이 계묘생인 토끼띠 여러분이 일상 전반에 고루 영향을 미치는 시기였습니다. 먼저 내면은 감정과 기억의 파도가 잔잔하지만 지속적으로 심층을 두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한 시청자분께서 아들이 독립하고 통장을 들여다보다 왜인지 눈물이 났어요 하신 말씀처럼 마음 한켠에 묵혀둔 여운이 살며시 떠올랐을 거예요. 다음으로 재물운은 과하지 않아야 복이 찾아오는 달이었습니다.
덜 쓰고 다시 정리하라는 기운이었죠. 8일과 29일 같은 정리의 길이랜 은행 입출금 내역을 차분히 점검하고 불필요한 자동 결제를 정리하는 게 재정 안정의 핵심이었습니다. 건강운에서는 심장 소화 수면에 온화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찬 음료 대신 따뜻한 식사, 잠들기 전 스마트폰 대신 짧은 명상 루틴이 기력을 깔끔하게 보완하는 힘이 되줬죠. 직업운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흐름이었습니다. 가족 사업에 합류한 계묘생께서 내가 어떤 역할로 어디서 빛날 수 있을까 스스로 묻는 과정을 거친 것처럼 6일 23일 같은 길이랜 일의 구조를 정리하고 역할을 재조정하는 작업이 꼭 필요했습니다. 대인관계는 말보다 공기를 읽는 보이지 않는 센스가 관계의 결을 살리는 힘이었어요. 11일과 28일에 서운함 대신 요즘 기분 괜찮니? 한마디만 건네도 관계의 기류가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었죠. 연애 결혼에서는 말 한마디보다 다정의 온도가 협력의 열쇠였습니다. 10일과 22일 같은 온화한 날에는 저녁은 내가 할게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더 가까이 이어줬다고 봅니다. 가족운은 사랑과 책임이 무게를 더해가는 흐름이었어요. 이날은 조금 미안하지만 힘이 부족해요. 이런 작은 경계 설정이 관계의 온도를 조용히 지켜줬습니다. 7일과 21일은 그런 다정이 가족 안에 흐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운운은 작은 참여가 예상치 못한 선물로 돌아오는 달이었습니다. 은행 이벤트에서 받은 상품권처럼 소소한 관심 하나가 기분 좋은 보상을 불러왔어요. 5일과 20일에는 은근히 유리한 흐름이 흘렀으니 신청 이벤트나 가벼운 응모에 살짝 마음을 열어보는 것 바쁘지 않게 작은 기대를 실천하는 것이 행운을 당기는 열쇠였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하면 개미월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내면부터 관계까지 정리하고 다듬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의 감각, 말 한마디, 삶의 작은 습관이 모두 이번 달이 기운 위에 놓인 세심한 포인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달의 키워드는 작게 그러나 깊게였습니다. 말보다 마음의 틈을 채우고 움직임보다는 정돈해서 기운을 다져야 하는 흐름이었죠. 이제 개미월의 흐름이 전부 전달되셨나요? 그동안 느끼셨던 작은 파장과 미묘한 변화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면 이달의 운세는 제 역할을 해낸 셈이에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화면을 2번 톡톡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지금 느끼는 기운이나 소중한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계신 소원이나 숨은 희망이 있다면 저도 매일 아침 정성껏 읽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복이 되어 돌아오길, 마음이 무거운 날엔 하늘이 가볍게 감싸주길. 이번 7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